예, 안녕하세요. 노스입니다. 3월 14일 공략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일은 건설주, 요즘에 건설주의 메이저 매기가 좀 많이 붙고, 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건설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많이 쏠리는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건설과 GS건설과 그리고 대우건설, 이렇게 세 가지 건설주를 가지고서 조금은 비교를 해보는, 뜬구름 잡는 식의 비교가 아니고 투자 지표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건설주는 앞으로 추이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설주를 내가 매수해야 되겠고, 또 어떤 건설주가 그래도 그나마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투자 지표를 가지고서 조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해봐야 재미도 없고 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쵸? 제 채널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기 전에 어떤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기업을 분석을 함에 있어서 항목들에 대한 설명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죠, 시리즈로. 그 영상들을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업을 투자하기 전에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할 상황들,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올려놓은 영상들이 또 있는데요.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대건설, 그냥 네이버의 현대건설 게시판입니다. 금융 주식 게시판인데요. 여기서 투자 지표를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투자 지표 클릭을 해보시면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수익성을 좀 볼까요? 뭐 매출 총 이익률,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매출 총 이익률 한번 봅시다. 매출 총 이익률은 뭐냐면 매출액 대비 매출 총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익을 얘기하는데, 제 기업 분석 영상 뭐 18강 참고하시면 되고, 매출 총 이익률에 관해서는 45강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런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매출 총 이익을 얼마나 올렸는가를 말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어떤 부분이 높고 어떤 기준으로 낮고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 기업들을 비교해보는 부분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지금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은 매출 총 이익률 어떻습니까? 자, 9, 뭐 10, 8, 뭐 이렇습니다. 근데 GS건설을 한번 보실까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자, 종목 분석 들어가서 투자 지표, 수익성 지표, 자, 매출 총 이익률이 어떻습니까? 현대건설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까는 뭐 8점 몇, 9점 몇 이랬는데 뭐 10이 다 넘어가죠. 15.16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 기타 어떤 건설주들이 바닥에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GS건설은 어느 정도 고점 라인을 돌파 시도해주는 그런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매출 총 이익률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매출 총 이익률이 비교적 높은 기업은 원료비가 좀 덜 들거나, 그러니까 싸게 어떤 부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나, 아니면 제품 단가를 다른 기업들에 비해, 경쟁 업체들에 비해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기술력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GS건설이 다소 우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GS건설이 이렇게 장중 신고가 막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다른 건설주들이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자, GS건설은 LNG 수입 터미널 설계 디지털화, 자, 건설계 최선호주, LNG 수입 터미널 기술의 디지털 설계 시스템 더한다, 플랜트 설계 디지털로 전환, 이런 플랜트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설주보다는 약간은 어떤 대장주로서,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오르는 부분보다는 고점 라인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푸르지오 대우건설 보시겠습니다. 대우건설 종목 분석 들어가서 투자 지표, 자, 매출 총 이익률, 수익성 지표라고 했죠. 수익성, 기업의 수익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자, 9.7, 9.8, 그러다가 2020년 10을 넘어가네요. 12.29.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그 다음에 대우건설, 그 다음에 GS건설, 이런 순서대로 좋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GS건설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은 중간,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매출 총 이익률은 3사 중에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안정성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자, 안정성 비율, 부채 비율, 유동부채 비율, 비유동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유동비율, 당좌 비율, 이자 보상 비율까지 제 채널에서 이런 항목들을 전부 다 다뤘죠. 예, 보시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오늘은 일단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 요 정도 보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뭡니까? 부채 비율은 자,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안정성 지표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항목인데요. 부채 비율은 말 그대로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에다가 100을 곱한 그런 비율인데요. 보통은 200% 이하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 대우건설인데 부채 비율이 이렇게 247%, 계속해서 뭐 300, 200, 200대, 200대, 200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어떤 안정적인 어떤 기업의 운영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부채를 많이 쓰면서 그렇게 기업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아실 수 있는데요. 자, 현대건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현대건설 종목 분석, 투자 지표, 자, 안정성 비율, 자, 어떻습니까? 다 200 이하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0% 이하면 큰 문제는 없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안정성 면에서는 월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면 어떤 그 현금을 가지고서 자, 잘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부채를 많이 쓰지 않는구나, 안정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고 있구나. 건설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GS건설 한번 보실까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배운, 제 채널에서 배웠던 투자지표,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안정성 지표, 부채 비율, 자, 200이 다 넘어가죠. 200%가 300%가 넘을 때도 있었고. 자, 그래서 기업을 이렇게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지표들 간단합니다. 봐가면서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자기의 성향에 맞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정성, 부채 비율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굉장히 공격적이고, 대우건설이 그나마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현대건설이 안정성 면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회사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당좌 비율 한번 보실까요?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뭐냐면 기업의 안정성 비율을 따질 때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 가장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값입니다. 거기에 100을 곱해서 이제 비율 값을 구한 그러한 항목인데요. 이런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당좌 자산만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좌 자산은 뭡니까? 유동 자산 중에서 비교적 현금화가 어려운 재고 자산을 제외하고 어떤 현금화가 쉬운 그러한 부분만을 제고해서, 그러한 자산만을 고려해서 부채를 비교해 준 값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금방 유통할 수 있는, 금방 융통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가지고서 빚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비율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을 넘으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좌 자산, 내가 유통할 수 있는 현금이 유동 부채보다 더 100% 넘게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뭐 당장 어떻게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금방금방 현금을 마련해서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100을 넘으면 당연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GS건설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당좌 비율이 자, 이렇게 100을 넘거나 100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2020년에는 낮은 비율을 보여줬네요. 83, 이 정도. 현대건설 보실까요? 현대건설 종목 분석 들어가서 투자 지표, 당좌 비율 어떻습니까? 다 100을 월등히 넘어가고 있죠. 금방 내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서 다 갚아버릴 수 있다, 갚아버리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우건설 보시겠습니다. 분석, 투자 지표. 자, 안정성 지표 중에서 당좌 비율. 자, 어떻습니까? 100 이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50대까지 떨어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안정성 면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조금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현대건설이 안정성 면, 기업 안정성 면에서는 월등하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정 PR을 보시면 대우건설은 현재 6배 정도,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PR 같은 경우에 추정 PR이 11배, 10배, 11배, 조금 그래도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고밸류죠. 그래도 PBR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매력적인데, 현대건설은 기업의 안정성 부분도 있지만 어떤 투자자들이 일단 현대건설, 건설주 하면은 현대건설을 많이 떠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 하지만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중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고평가, 저평가 이런 부분만을 따지자면 PBR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우건설이 PER로 따졌을 때 가장 밸류가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주에 관해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대우건설, GS건설,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분석을 더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배웠던 투자 지표 항목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조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구독하면 돈 되는 채널 노스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